지금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정권 교체 세금, 정책 시장 기대감이 뒤엉킨 복합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층 입장에서는 은퇴 후 주거 안정성과 자산 방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은 다시 큰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70세 이경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세금 규제가 너무 심해져서 부담이 컸는데 결국 이런 정책 때문에 정권도 바뀌었다고들 하잖아요. 이젠 쉽게 또 건드리기 어려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과세 강화 정책이 역풍을 맞으며 윤석열 정부의 정권 교체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이 때문에 현 정부도 부동산 세금을 과거처럼 급격히 올리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강남권 집값 상승세는 다시 한번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72세 김정호 씨는 최근 경험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6개월 만에 5억에서 10억까지 오르는 곳도 있어요. 전화 한 통하면 그 자리에서 가격이 2억씩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에 막연한 기대 심리가 형성되고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됩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 때의 세금 규제가 오히려 공급 부족을 초래해 가격 상승 압력을 남겼고, 둘째, 윤석열 정부의 상대적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됐으며, 셋째, 전반적인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핵심 입지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66세 김미숙 어르신은 최근 상담에서 이런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살 집은 하나 있어야 하는데 괜히 지금 사면 또 떨어질까봐 걱정이고 안 사면 또 올라버릴까봐 더 불안하고요.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시니어층이 부동산 시장에서 갖춰야 할 전략적 태도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5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주거 안정 목적과 투자 목적을 분리해서 생각할 것. 둘째, 실거주 목적이라면 지나치게 단기 가격 변동에 휘둘리지 말 것. 셋째, 보유세 양도세 증여세 변화 가능성을 꾸준히 체크할 것. 넷째, 과도한 빚을 지는 레버리지 투자는 최대한 자제할 것. 다섯째, 노후 현금 흐름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지금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심한 시기일수록 시니어는 절대 지나친 기대감이나 과도한 불안감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가격 오름내림 문제가 아니라 정권에 따른 정책 변화, 국민들의 불신, 그리고 반복된 과거 경험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층에게는 내 집 마련을 넘어 은퇴 후 자산 안정성, 상속증여 계획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 흐름의 뿌리는 꽤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집값이 하락하며 규제를 풀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집값 폭등과 함께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값은 잡을 테니 기다리라는 강한 자신감으로 규제를 쏟아냈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은 크게 올랐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68세 김병수 어르신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때 종부세 올린다더니 양도세까지 올려버려서 팔고 싶어도 못 팔았어요. 세금만 내고 남는 게 없으니까 매물이 꽉 막혀버렸죠.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의 대표적 문제는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정책은 자신 있게 내놓았지만 시장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의 밸런스 붕괴였습니다. 종부세로 보유세를 올려 부담을 키우고 동시에 양도세까지 중과하면서 매물은 잠기고 수요는 과열되었습니다. 세 번째, 오락가락하는 정책 신뢰성 붕괴였습니다. 임대사업자를 장려했다가 불과 3년 만에 다시 규제하는 등 정부가 말을 바꾸면서 시장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66세 김은숙 어르신은 최근 아파트를 보러 다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매물도 별로 없고요. 겨우 나와 있는 것도 6개월 새에 5억, 10억씩 올라 있어요. 집주인한테 전화만 해도 가격이 또 올라간다더군요. 이렇게 강남 3구를 시작으로 다시 급등하는 현상은 단순한 가격 이슈가 아닙니다. 시장에는 이미 몇 차례 반복된 경험에서 나온 막연한 진보 정권 집값 상승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고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면 공급 확대보다는 또 다른 규제가 나올까 걱정하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기대감보다 시니어 세대가 지금 꼭 챙겨야 할 5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첫째, 실거주 목적을 최우선에 둘 것. 둘째, 세금 정책 변화에 장기적 대비를 할 것. 셋째,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은 최대한 자제할 것. 넷째, 노후 생활비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할 것.
5째, 은퇴 이후 자녀 상속 증여 계획을 미리 준비할 것. 지금처럼 시장이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시니어분들은 가격 상승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노후 자산 안정과 현금 흐름, 방어를 최우선에 두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이상 현상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두 달 새 수억 원씩 가격이 뛰어오르다 보니 현장에서 집을 보러 간 사람들도 계약서를 쓰려는 순간 매물이 사라지거나 가격이 23억씩 더 올라버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5가지 정도로 정리됩니다. 첫째, 입주 물량 부족입니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가 줄어들면서 기존 매물의 희소성이 커졌습니다. 둘째,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가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입니다. 과거 정부들도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기억 때문에 이번에도 제대로 못 잡을 거라는 불안이 작용합니다. 넷째, 똘똘한 한 채 선호입니다. 수도권 바깥 부동산이나 상가, 지방 토지에 투자하기보다는 서울 핵심지 아파트 한 채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다섯째,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여파입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규제가 풀리면서 매수세가 급격히 살아났습니다. 성남 분당구에 거주하는 71세 김병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서울 강남 아파트 하나만 사면 된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요. 다른 데 투자할 엄두도 못 내겠고 오히려 이게 가장 안전하다는 분위기예요.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정권 교체와 맞물리며 더욱 복잡해졌다는 점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 경험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당시 3가지 실책이 반복되었다고 평가받습니다. 첫째, 과도한 자신감과 이념적 접근으로 시장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둘째, 정책 밸런스 붕괴로 종부세 양도세를 동시에 중과하면서 매물이 잠겼습니다. 셋째, 오락가락 정책 변화로 시장 신뢰를 잃었습니다. 임대사업자를 권장했다가 3년 만에 규제하는 등 혼선을 키웠습니다. 이런 과거 경험이 겹치며 현재 시장은 혹시 또 못 잡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 심리 속에서 거래가 더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제 새 정부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첫째, 시장 신뢰를 회복할 일관된 정책 유지. 둘째, 규제 완화와 세제 유지의 균형. 셋째,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투기 수요는 차단하는 장치 마련. 넷째, 입주 물량 확보를 위한 속도감 있는 공급 정책 추진. 결국 부동산은 정부의 의지만으로도 시장 참여자의 심리만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시니어 세대라면 특히 부동산 가격 변동성보다는 안정적 실거주와 노후, 현금 흐름 확보에 집중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현명합니다. 특히 강남 3구는 이미 6개월 사이에 5억에서 10억까지 오른 단지도 나왔고 어떤 매물은 계좌번호를 물어보는 순간 가격이 다시 올라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새 정부, 즉 이재명 정부의 세금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걱정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대로 계속 집값이 오르면 정부가 세금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는 않을까요? 먼저 핵심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세금 규제를 추가로 하지 않겠다입니다. 단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붙습니다.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유지된다면이라는 전제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73세 조영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에서 세금 손 안 대겠다 하길래 안심했는데 집값이 이렇게 들썩이면 그 말도 바뀌는 거 아닌가 걱정이 돼요. 사실 그런 우려는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과도한 세금 규제 특히 종부세 중과 양도세 중과로 인해 거래 절벽이 생겼고 결국 그 정책 실패가 다음 정권 교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주요 실책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과도한 자신감과 이념 중심의 접근. 둘째, 세금은 올리면서 매도는 막아버리는 정책 미스매치. 셋째, 3년 안에 정책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며 시장 신뢰 상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번 정부는 처음부터 조심스럽게 접근 중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되면 다시 세금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1차 조치로는 조정 대상 지역 확대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입니다. 강남 외에도 마포, 성동, 강동, 동작 등지까지 규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조치는 대출 규제입니다. 예컨대 15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해 대출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으면 이 경우 실제 타격은 판교, 과천, 분당처럼 수도권 핵심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3차, 즉 최후의 카드는 바로 세금입니다. 특히 부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입니다. 현재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5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 시점이 다가오면 정부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유예를 더 연장할 것인지, 유예를 종료해 다시 중과를 부활시킬 것인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재 같은 상승장이 지속된다면 세금 규제 카드가 다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정부가 말하는 공급 중심 정책, 즉 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전략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아파트 공급은 평균적으로 10년 안팎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처럼 매물 잠김과 수요 과열이 겹치는 상황에선 빠르게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세금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서울 핵심 지역은 이미 5억에서 10억씩 급등한 단지가 나왔고 강남뿐 아니라 성동, 마포, 동작 등 주요 권역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런 기대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금리가 내려간다,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가 강하다. 그러니 집값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 강북구에 거주하는 66세 장명자 할머니도 이렇게 말합니다. 뉴스에서 보면 입주 물량 줄어든다 하고 한국은행도 금리 내린다 하고 그러니 다들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분위기더라고요. 문제는 공급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은 결국 수요가 몰리는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에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느냐인데 현실적으로는 답이 쉽지 않습니다. 서울 내 빈 땅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개발지였던 마곡지구조차 이미 기업과 주거단지로 채워졌고 이제 국회 부지 외에는 현실적인 대규모 개발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재건축 재개발, 다른 하나는 수요 분산입니다.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도 환경 영향평가, 주민 동의율, 사업성 문제 등으로 속도가 느리고 복잡합니다. 남은 대안은 서울로 몰리는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지난 20년 동안 그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입니다. 부산 사하구에 거주하는 74세 김두한 어르신은 이렇게 토로합니다. 서울로 다 올라가니까 지방은 집을 사도 나중에 팔 사람이 없어. 우리 동네도 젊은 사람들은 죄다 서울 간 지 오래고 이젠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안 남았어요.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도권 신도시로 분산하겠다는 3기 4기 신도시 계획도 속도가 더딥니다. 가장 빠른 3기 신도시조차 첫 입주가 2028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전체 완공은 2033년에서 2035년에나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대책만 내놓다 보니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시장에서는 기다려주기 어렵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70세 이정자 할머니는 정부에서 10년 뒤에 집 많이 지어준다고 해도 당장 내 집값은 오늘 올라가는데 그걸 누가 믿고 기다려요? 라고 걱정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방 부동산의 악순환입니다. 청년층 유출, 미분양 적체,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 부동산은 거래 절벽을 넘어 수요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구도심의 수요를 뺏어가고 결국 원도심은 슬럼화되면서 매수자를 찾기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지방 신도시조차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세금 감면이나 주택수 제외 혜택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금이 아니라 사줄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시니어 입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질까 두려운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집을 팔 사람이 있을까 걱정하는 것이 더 큰 현실입니다. 서울의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구조적 원인으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4가지 요인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입주 물량 부족으로 전세 매매가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둘째, 금리 인하 흐름이 자산 가격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셋째,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서울 핵심지로 자산이 집중되게 만듭니다. 넷째, 지방의 경기 침체로 투자처가 사실상 서울 외엔 사라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지방 모두에서 서로 다른 방식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방의 원도심에서는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게 진행 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72세 김영분 할머니는 이렇게 토로합니다. 우리 동네는 젊은 사람들 거의 떠났어요. 새 아파트는 그나마 사람들이 오는데 오래된 구도심은 점점 비어가고 있어요. 지방 신축 아파트는 공급이 많아 공실이 생기기 시작했고 반면 구도심은 수요 자체가 사라지며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이 서울의 15년 후 미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서울도 공급을 무작정 늘린다고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는 이미 개발할 땅이 거의 없으며 재건축 재개발도 각종 규제로 인해 속도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추가 경정 예산은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충남 천안시에 거주하는 71세 조성남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추경으로 수십조를 쏟아붓는다고 하는데 결국 그 돈도 언젠가는 서울 집값으로 또 몰리는 거 아니겠어요? 재정이 풀리면 이상적으로는 주식시장이나 산업투자로 자금이 흘러가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특성상 상당 부분이 다시 부동산, 특히 서울 핵심 아파트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는 이미 한 채당 60억, 70억을 넘는 가격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64세 이종구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현금 25억 있어도 강남에 전세 끼고도 못 들어간다더라고요. 평생 모은 돈이 강남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세상이 온 거죠. 현재 정부는 세금 규제보다는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를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공급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됩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10년 기다려달라는 말이 설득력을 잃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수도권 3기 신도시조차 아직 본격 입주가 시작되지 않았고 4기 스마트 신도시도 최소 1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장기적 계획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장은 점점 불안정한 기대 심리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앞으로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미분양 적체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신규 공급이 되더라도 결국 팔리지 않는 집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전북 군산시에 거주하는 76세 정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토로합니다. 살 땐 싸서 샀는데 이젠 이걸 사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더 불안하지 집값 떨어질까는 걱정도 아니에요. 결국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공급 부족에서 가격 상승에서 정책 딜레마에서 서울 쏠림, 가속에서 지방 공동화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서울 핵심지 가격은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지방 부동산은 매수 자체가 줄어드는 위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은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가 아니고 지방 부동산은 시간이 갈수록 팔기가 더 어려워지는 시장입니다.